네, 자 이제 포토샵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이미지 조절과 캔버스를 조정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는 자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 오픈 열고요. 자 챕터 2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챕터 2에 있는 포토샵 챕터 2의 이미지 사이즈 열기. 자, 이렇게 열었죠? 자 이렇게 열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이미지 사이즈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상태 표시줄에 뭘로 누르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눌러서 볼게요. 눌러서 보면, 여기 눌러서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요. 자, 도큐멘트 디멘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큐멘트 사이즈라고 하는 전체 용량이 나오고 6메가라고 되어 있나요? 이건 어떻게 도큐멘트 디멘션 1200에 1793이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너비를 우리가 좀 줄이려고 합니다. 너비를 400픽셀로 내가 얘를 줄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 사이즈. 자, 내가 얘를 이렇게 놓고 400. 자, 되겠죠? 자, 여기에 전체 확대 비율은 31.3%로 이렇게 좀 작게 보이네요. 자, 이때 컨트롤 1, 100%, 컨트롤 0, 그죠? 창에 맞추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이미지 사이즈. 자, 여기에서 얘는 픽셀 단위가 있겠죠. 퍼센트, 픽셀, 센티미터, 밀리미터가 있고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는 흔히를 우리가 뭐에 쓰냐면 인쇄용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픽셀은 웹일 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졸레이션, 해상도라고 하는 거죠. 이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뭐가 되냐면 아주 좋은 선명한 이미지가 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사이즈하고 해상도가 낮은 상태를 아주 좋은 형태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뭐 조금만 뭐 보정하면 만들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왜냐하면 작은 것을 확대했었을 때 그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다 추가되지는 않거든요. 없은 정보를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추적해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냅니까? 이거는 인공지능 형태일 때도 사실은 아주 많은 계산을 해서 주변에 있는 픽셀과 계산을 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값을 넣어 가지고 만들어내기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캔슬 이렇게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확대해도 깨지지 않게 이미지 확대하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오픈. 여기에 뭘 하냐면은 자, 컵.jpg라고 하는 게 있네요. 컵. 네. 자, 이거의 사이즈는 현재 이건 사실 애초부터 좀 굉장히 해상도가 좋으네요. 2891에서 7909 픽셀. 이게 만약에 안 보여요 그러면 눌러가지고 어떤 걸 선택하면 되냐면요, 눌러서 여기 도큐멘트 디멘션을 선택하시면 나옵니다. 부적이 크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확대했을 때 뭐 어느 정도 확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충분하게, 그리고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확대를 해도 이렇게 좀 선명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내용대로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 자, 얘를 뭘로 주냐면요, 퍼센트로 줬습니다. 100%.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이제 리샘플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좋은데, 자, 여기에서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좀 여기 추적하는 게 2017에서는 조금 추적하는 부분이 좀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놓고 여기 뭐 리졸레이션을 뭐 300을 벌써 깨지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서 얘가 조정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얘를 어떤 걸 선택했냐면요. 선택해보고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예. 자, 여기에서 제가 얘를 선택하고요. 그죠? 여기에서 내가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잘 될라나요? 그리고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네. 이거는 무지하게 큰데요. 그죠? 한참 들고 있네요. 내 컴퓨터도 될려나 모르겠네. 200%면요 4891이 너비가 되는 거고요. 예, 8000 이거 무지하게 큰 상태가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미 시도했으니까 기다려 볼게요. 참고로 저희 집 컴퓨터는 느립니다. 너무 문제야 이거. 아이씨. 지금 계속 저는 몇 분 동안 이게 좀 멈췄다가 또 돌다가 멈췄다가 또 돌다가 하거든요. 네.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워낙 해상도가 큰 상태에서 더 크게 하니까 아마 좀 그게 굉장히 큰 용량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만약에 갖고 연습한 건 좀 무리가 있는 연습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사실 확대해도 깨지지 않게 이미지 확대하기란 말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해석 같지는 않습니다. 자, 12.5예요. 자, 그리고 해상도를 한번 크기를 한번 볼게요. 돌고 있는데 네. 보면은요, 여기 사이즈 575메가입니다. 애초에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무지하게 큰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 웹에서 할 때는 너무 큰 거예요.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요, 300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얘를 컨트롤 1. 자, 이 상태죠. 깨져 보입니다. 이건 깨진 거예요. 이거는 100%로 인수해도 이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도 돌려볼게요. 이게 맞다면, 그죠? 자, 컵.jpg의 히스토리에서 원 상태거든요. 자, 컨트롤 1, 컨트롤 0, 저는 컨트롤 1. 그죠? 자, 보시면 이제 100%로 봤을 때 얘는 그래도 이 정도의 느낌을 들지만 걔가 아까와 같이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가 변경되어진 상태라면, 그죠? 컨트롤 0, 컨트롤 1. 얘가 좀 벌써 보기 안 좋죠. 100%로 했을 때, 그죠? 자, 컵 JPG. 자, 용량을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컨트롤 0.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얘를 이미지 사이즈에 가서, 자, 여기 뭐가 됐냐면, 지금 현재 얘를 33.2메가예요. 원래 크기가. 근데 얘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200에 300, 200%로 두 배로 확대하고 해상도 300을 주니까 아까 같이 500메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건 못 써요. 실제로는. 네. 실제 현실적으로는 이건 그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란 얘기죠. 이게. 자, 그럼 이거는 너무 크니까 좀 이미지 사이즈는 요거 갖고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줄였으니까. 자, 얘는 사이즈가 자 100에 100. 얘를 픽셀로 바꿔볼게요. 400에 598. 미졸은 70이에요. 얘를 좀 해상도 높인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또 원래대로 돌릴까요? 네, 자, 원래 돌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오토매틱 결게 돼 있었거든요. 여기는 뭘로? 픽셀로 되어져 있었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부분처럼 자, 해상도를 좀 더 확대를 좀 크게 깨지지 않는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만한 사이즈를 200%로 키웠을 때 어떻게 좀 바뀌는지 볼게요. 자, 이미지 사이즈. 자, 200%는 어떻게 됩니까? 퍼센트. 얘를 내가 200%. 해상도는 안 건드렸습니다. 벌써 깨져 보이죠? 그래서 벌써.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내가 얼마로 줍니까? 300을 줍니다. 자, 벌써 깨져 보이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뭘 눌렀냐면요. 얘를 누르고 디테일. 그 얘를 내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하지만 이렇게 지금 여기도 뭐가 변화가 보이죠? 이런 상태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강제로 좀 이렇게 흐리게 좀 줘가지고 경계만 뚜렷하게 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만 뭐가 됐냐면 얘가 47.5메가로 늘었습니다. 800로 되어 있네요. 자, 얘를 물로 200%로 바꿔야 되는데 200%. 그러니까 너무 잘못했나 봐요. 자, 그럼 이렇게 다시 캔슬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미지 사이즈. 자, 내가 이제 퍼센트로 얘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퍼센트로 바꿔놨고요. 자,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얼마로 줬냐면요. 200%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어떻게 했냐면요. 얘를 리샘플 요걸 선택을 했고요. 자, 처음에는 이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얘를 뭘로? 자, 300. 커졌네요. 200% 조정을 하고요. 됐죠? 벌써 깨져 보이죠? 얘를 리듀스라고 하는 얘를 디테일
느낌이 이렇게 됐던 느낌이 뭔가 좀 뿌연 느낌이 들죠. 네. 얘가 지금 현재 101%지만 컨트롤 1을 넣었을 때 이런 느낌과 애초에 이렇게 돼 있었던 요 느낌은 뭔가 더 선명한 느낌이 줍니까? 선명하죠? 얘를 확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뿌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떤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이게 해상도가 좀 떨어진 거다. 또는 이미지가 깨졌다.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키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은 200% 정도 키운다. 이렇게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인쇄용에서는. 웹에서는 그렇게 키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원래 사이즈를 좀 좋은 해상도를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 이제 캔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캔버스 크기 조절을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자, 우리가 이제 이건 어느 때 쓰는 건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어느 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합니다. 자, 파일에 new. 자, 한번 제가 쭉 한번 그냥 해볼게요. 이럴 때 좀 어떻게 이제 캔버스 사이즈를 어느 때 잘 활용하면 좋을까? 이거죠.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에만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잘 써야 되는 부분에 기본적인 형태를 좀 무시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있고 또 그래서 어, 좀 부드럽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그놈 때문에 지금 그놈 때문에 지금 계속 얘가 좀 돌고 있나 봅니다. 갔다가 자 파일에 자 아이고 지금 계속 돌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뜨네요. 자 웹 누를 거고요. 네. 저기다 레벨을 1280에 800픽셀로 할게요. 위로 그 다음에 를 크리에이트. 다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화 중에 뭔가가 문제 생긴 것 같아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닫고요. 자, 파일, 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웹. 저는 여기서 얘를 웹 눌러서 뭐가 있을까요? 예.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웹 누르고요. 예. 1280에 800, 1280에 800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트보드 체크 풀고요. 리졸루션 70이 주고요. 칼라 모드는 RGB로 되어 있고요. 자, 크리에이트 이렇게 눌러 놓겠습니다. 자, 이제 그 캔버스를 언제 써먹는 게 좋냐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만듭니다. 하다못해 이제 박스를 이렇게 해놓고 자, 내용을 그냥 채울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또 여기다가 뭐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메뉴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메뉴가 들어가는 곳. 자, 색상을 제가 에디트, 필,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오케이. 그죠? 또 여기다는 또 어떤 뭐 썸네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영역을 잡고 또 에디트, 필 이렇게. 그죠?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여기 밑에 모자르잖아요. 그죠? 자, 좀 계속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밑에 또 뭘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뭘까요? 네. 또 도큐멘트 또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분은 그대로 있고 아래를 더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이 점, 가운데 점을 올립니다. 그 밑으로만 얘가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서 자, 값을 직접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800에다가 800 픽셀을 더 늘릴 거야. 그러면 이제 800, 아니 500, 300만 할까요? 이렇게? 예, 아이고 300만 하면 되죠. 300 더하면 얼마죠? 1100이죠. 그죠? 이렇게 놓고 오케이. 거기가 늘어나겠죠? 자,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놓고 자, 제가 밑에를 더 늘려야 되는데 500 픽셀을 더 늘려야 됩니다. 점점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릴레티브를 딴 클릭하면 00입니다. 기본값이 얘를 00으로 줘서 여기다가 네가 늘리고 싶은 만큼의 값만 넣어 이거예요. 그럼 얘가 더 이렇게 500 픽셀만큼 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작업에 대한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사이즈 오른쪽을 더 키우고 싶다. 뭐 그러면 당연히 이미지에서 캔버스 사이즈에서 이 점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럼 오른쪽이 커지는 거잖아요. 릴레이티브 체크되어 있으니까 00이죠. 내가 늘려주고 싶은 만큼, 그죠? 자, 뭐 300, 그러면 300만큼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쓸 때 우리가 바로 캔버스 크기를 조절한다 라고 좀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외에는 잘 쓰진 않지만 이렇게 씁니다. 또는 그럼 꼭 캔버스 사이즈를 꼭 이용해야 되냐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 크롭 툴을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크롭 툴, 레이티오 있죠? 얘를 밑으로 위로 올리면 절단 잘라지는 거고요. 얘를 내가 밑으로 내리면 오히려 예, 늘어나는 역할, 캔버스의 크기를 늘려주는 역할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지금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를 좀 많이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쓰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또 낮은 버전에서는 또 이게 클럽 툴이 예, 자르는 역할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높은 버전이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캔버스 사이즈를 이용하는 방법도 같이 알고 계셔야 난감한 일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좀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크롭 툴은 잘라내는 역할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했었던 것이 있었죠. 자, 여기 다 돌아갈게요. 뭐가 됐냐면 우리가 에디트에 있는 컨텐트 웨어 스케일 툴 이걸 어떻게 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활용을 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얘를 위에 좀 더 늘려볼까요? 위를. 자 그러면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위를 누르는 거니까요. 점을 찍으면 위만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내가 얼마를 200 픽셀이면 598에 더하기 200 그러면 798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릴레티브를 체크만 하면 너 200만큼 늘리고 싶어? 그럼 여기다 이렇게 여기 자꾸 200만큼만 주면 위로 200만큼의 픽셀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좀 이제 축소를 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영역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아니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얘를 자, 애초에 여기서부터 너무 잡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기서 이렇게 쫙 잡으면은요 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영역 잡는 것도 연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정확하게 잡을지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에디트 컨텐트 에이웨어 스케일 그리고 여기에 사람은 없죠. 그죠? 누르고 드래그. 어우 늘어나 버리네요. 얘는 이렇게 해도 늘어나네요. 자, 이 경우는 조금 좀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영역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영역을 써요. 에디트, 필,
컨텐트 A where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또 연장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좀 더 또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고요. 캔버스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하시고요. 잘라야 된다라고 할 때는 크롭 툴로 자르고 밑을 더 내릴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크롭 툴이 요새 좀 영향이 많이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CS로 들어오면서 많이 확장되고 CS6부터 좀 그런 게 많이 보이기 됐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설명을 해야 되냐면 선택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선택 영역 관련된 거 여기 닫고요. 자, 제가 좀 뭐를 하나 띄워 놓을 거냐면요. 여기에서는 선택 영역.jpg라고 하는 예를 한번 띄워 놓어 볼게요. 클릭하고요. 열기. 자, 선택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에 누르면 자, 여기에서 얘가 사각형, 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수평선, 그 다음에 수직선, 수직 영역, 수평 영역이라고 하죠. 얘는 우리가 올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얘는 이제 올감이, 직선 올감이, 자석 올감이, 퀵 셀렉션, 빠르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는 거, 그죠? 매직 퀴는 마술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이거 쓰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영역을 잡는다면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사각형, 원을 당연히 못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원이 아니니까. 얘는 수평 수직만 있는 건 아니죠. 각이 있는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누르고 이렇게 해야죠. 이때 뷰 셀렉션이죠. 내가 만약에 여기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눌러서 하게 되면 영역을 이렇게 우리가 추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적 영역을 빼고 싶다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요, 얘를 누르면 영역이 빠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역을 빼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영역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영역을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얘를 클릭하고 내가 얘를 영역을 이렇게 들어가면 추가가 되죠. 조금 요거는 조금 영역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네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 원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수평도 아니잖아요. 이럴 땐 뭘 쓰냐면요. 올감이든 중에서 직선 올감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자, 얘를 빼는 거잖아요. 얘를 눌러서 꼭 확인하시는 거야. 눌러서 얘를 클릭, 손을 떼고 쭉 가서 여기를 클릭, 클릭, 예. 빼야 될 구역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경우를 잘 보시면 자, 처음에는 여기에 올가미의 왼쪽 오른쪽에 마이너스 같은 게 보이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작해서 보시면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로 보이고요.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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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시작했던 데 가서 뭐가 보일까요? 동그란 게 보이죠? 그때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좀 남았네요. 그죠? 여기도 내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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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역을 좀 사각형 영역이나 요걸 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패드는 이거 갖고 한번 써볼까요? 파일. 이건 닫지 마세요. 또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패더.jpg라고 하는 게 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요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고요. 바깥의 부분은 흰색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바깥의 부분은 흰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그럼 한번 원을
여기를 원을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얘를 이렇게 안 되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좀 많이 영역을 이렇게 좀 잡아버려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또는 이런 원 같은 경우는요. 어느 지점에서부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되죠? 거기에 Alt를 먼저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찍었던 이 부분을 시작점으로 생각합니다. 누르고 Alt 이렇게 우리가 얘를 조정할 수 있죠. 그럼 아까보다 조금은 더 좀 편할 수 있죠. 이렇게 영역이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제가 지금 여기를 하얗게 만들 게 아니라 이 영역의 반대쪽을 하얗게 만들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역을 바꿔야 합니다. 영역 바꾸는 것은 Select에 Inverse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Shift, Ctrl, I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깥에 해서 뭐 합니까? 하얀색으로 칠하죠. 자, 이때 이제 칠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칠하는 것은 에디트에 가서 필로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를.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단순하게 이게 전경색으로 채우거나 배경으로 채울 때는 꼭 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Alt 델리트, Ctrl 델리트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까만색하고요, 흰색이 있는데 Alt 델리트 한번 이렇게 놓고 눌러볼게요. Alt 델리트. 자, 전경색으로 채워지네요. 그죠? 자, 제가 지금 뭐 눌렀냐면요. Alt와 델리트를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서 Alt 플러스 델리트. 그러면 어떻게 채워지냐면 바로 전경색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전경색으로. 자, 그럼 컨트롤 델리트 한번 눌러볼까요? 자, 컨트롤 델리트. 컨트롤 누른 채로 델리트.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배경색으로 채워지죠. 그러니까 컨트롤 Z 하고요. 컨트롤 델리트는 뭐가? 바로 배경색을 채우는 거구나. 컨트롤 플러스 델리트. 컨트롤 델리트는 배경색을 채워지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그럼 우리가 배경색을 이제 흰색으로 채울 거잖아요. 배경색 흰색이니까 자 여기가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보다 좀 부드럽고 퍼지는 느낌을 주고 싶어요. 경계가 퍼지는 느낌. 지금은 영역을 컨트롤 D로 풀면 딱딱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돌릴게요. 내가 여기를 좀 부드럽게 사라지는 느낌으로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그럴 때는 자, 다시 여기까지 컨트롤 D로 하고요. 자, 패드 값을 줍니다. 얼마큼 줄까요? 한 20픽셀 줄까요? 예,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중심을 통해서 누른 채로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그 중심을 기준으로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바깥에 영역으로 바꿔야죠. 그러므로 Select, Deselect. 아이고, Deselect가 아니죠. 예. Select, Inverse. 죄송합니다. 바꿔놓고 어떻게 해요? 컨트롤 델리트. 배경색으로 채우는 것은 컨트롤 델리트예요. 컨트롤 델리트 배경색으로는. 자, 영역을 풀면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뭘 씁니까? 바로 페더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페더는 영역의 경계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그 형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 닫지 말라고 그랬죠? 컨트롤 D에. 자, 지금 저는 여기는 얘와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여기 페더. 자, 여기는 이제 직선 올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얘가 좀 색상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색상을 선택할 때 색상에 대한 부분을 영역으로 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렇게는 퀵 셀렉션 툴 이용해서 눌러서 좀 더 빠르게 영역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편하죠. 근데 모든 게 다 편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얘가 좀 불편함도 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색상이 지나가는 부분, 색상 같은 비슷한 색상을 지나가는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영역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빼야 되네요.
그럼 어떤 거 뺄까요? 그래서 얘를 갖고 눌러서, 그죠? 얘를 이렇게 좀 빼고, 또 여기를 눌러서 영역을 또 추가하고, 화면을 확대해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영역이래 위치를 바꿔서 또 다듬어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명령으로 모든 걸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는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제 마술봉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퀵셀렉션은 드래그해서 빠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장점도 많지만 또 단점도 있고요. 마술봉도 있어요. 색상 한번 딱 누를게요. 예, 쫙 선택이 되네요. 그죠? 이거는 뭘 잘 활용해야 되냐면 톨렌스라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영역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자, 이것도 좀 쉽지만은 않죠. 그럼 이제 섞어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사각형. 여기 패턴 0이네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좀 뭔가 정리가 좀 빨리 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만 가지고 딱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도 내가 얘를 이렇게 지정해서 해주면 좀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얘를 퀵셀렉 매직 마술봉으로 얘를 눌러서 클릭, 여기도 클릭, 그죠? 클릭.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좀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좀 정확하게 뭐 한 번에 모든 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좀 효율성입니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그 효율성이 오히려 어떤 작업에서는 상당히 불필요하고 또는 비효율적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어떤 한 툴에만 얽매이지 말고요. 여러 툴을 좀 더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꾸만 연습하고 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컨트롤 D로 영역을 풀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요. 올가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파일에 가서 오픈해서 자, 올가미는 뭐를 하나 또 가지고 올가미를 하나 내볼까요? 여기는 뭐 좀 꽤 없네요. 자, 어떤 거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 쉬운 거 갖고 하는 게 좋겠는데. 요거 갖고 할까요? 네, 요거 갖고. 그냥, 요거 갖고,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볼게요. 자, 올가미. 자, 직선 올가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선 이렇게 일반 올가미가 있습니다. 일반 올가미는 내가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올가매는 부분이 영역이 되는데 손을 떼면 아까 시작했었던 부분과 지금 손을 떼는 부분이 연결돼서 영역을 만들어집니다.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때 이 올가미는 부분적인 거 할 때 씁니다. 아주 작은 구역 같은 거. 무슨 얘기냐면 이럴 때 저희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확대를 좀 해서 보면은요. 그죠? 자, 아까 제가 얘를 여기서 퀵 셀렉션 툴로 뭐 이렇게 얘를 영역을 잡다 보면 빼야 되잖아요. 그죠? 또는 뭐 이럴 때 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요거 올가미 갖고 내가 여기서 얘를 빼기 눌러서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범위일 때는 좀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범위일 때 물론 지금 여기서는 얘가 적절한 표현 방법은 아니지만 아니고요. 더해져야 되는데 더해졌나요? 예. 이렇게 영역을 잡을 때 여기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올가미. 그러니까 올가미는 작은 범위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뭘 쓸 수 있냐면 직선 아니니까 얘를 쓰긴 좀 힘들죠. 마그네틱 라sso 툴에서 써볼게요. 자, 얘를 클릭하고요. 쭉 따라가면 지가 알아서 각각 이렇게 뭔가 선이 예,
붙습니다. 앵커도 붙고요. 그죠? 조금 벗어나도 상관없죠. 너무 확 벗어났으면, 그죠? 얘를 백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그 앵커가 사라지죠. 또 누르고 또 계속 이렇게 가면 되죠. 이것도 충분한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영역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가 얘를 눌러서 얘를 눌러가지고 또 드래그해서 클릭, 클릭, 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석 올가미는 조금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또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컨트롤 플러스. 자, 이렇게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생기죠. 이럴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가미. 얘는 영역을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영역을 포함하는 걸 클릭하고 얘를 이렇게 범위를 조그맣게 잡아서 디테일하게. 그죠? 자, 여기는 오히려 영역을 빠져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이렇게. 자, 얘는 오히려 다시 이렇게 눌러서 포함시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만들면은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좀 요런 거를 하나 좀 해보자고 하네요. 자, 뭐냐면요. 파일에 오픈해서 여기에 자석 올감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합성하자는 얘기인데요. 파일에 가서 오픈.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에펠탑이 하나 있나 본데요. 에펠탑.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에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자석 올가미로 이 여자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딸 겁니다. 자, 시작했던 부분에 가서 딱 클릭하면은요. 동그란 게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죠? 뭔가 왔다 좀 동그란 게 언제나 오른쪽 하단에 끝에 보면 동그란 게 있으면 끝이란 얘기예요. 클릭. 이게 만들어지죠. 자, 컨트롤 플러스 확대를 했습니다. 다듬어야 되거든요. 잘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내가 얘를 라sso 툴로, 자, 빼기로 영역을 이렇게 좀 빼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히려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놓고 또 추가. 이렇게. 그죠? 누르고 추가. 이렇게. 자, 여기서 내가 얘를 연 빼야 되죠. 그죠? 빼는 거. 이렇게. 여기 내가 얘를 추가. 여기서 얘를 빼고. 이렇게. 자, 여기서는 뭡니까? 추가. 되시겠죠? 자, 여기서 얘를 추가. 여기는 빼야 되겠죠? 그죠? 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었죠? 여기서 얘를 넣고.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올가미를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언제 씁니까? 범위가 작을 때 쓴다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좀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 자, 끝이 약간 좀 부드럽게 좀 줘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패드를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 가져가면 뚝뚝뚝 끌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끝이 약간 좀 부드럽게 좀 피사체가 약간 경계가 좀 부드럽게 나오게 만들려면요. 셀렉트에 모디파이를 가게 되면 경계를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패더예요. 얘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요. 한 1픽셀 정도만 주시면 경계가
뚝뚝뚝 끊어지지 않고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제 그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줘서 좀 자연스러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를 하고요. 자, 얘를 일로 가져가야 되잖아. 이 상태는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 와가지고 컨트롤 V 뭐가 안 됐나? 컨트롤 C 복사해서 뭐 잘못 갔나? 네, 컨트롤 V 어허허허허 자,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됐는데 왜 여기선 안 들어갈까요? 아이고 4000에 6116이네요. 그죠? 얘는 400, 600이 말이 안 되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확인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이런 문제 생기죠. 열심히 해놓고 나서 그죠? 자, 어느 한쪽에 해상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어느 한쪽에는 400에 뭘까요? 600 얘가 맞춰야 되겠죠. 얘를 키우면 얘가 깨질 테니까 그죠? 여기다 놓고 어떻게 얘가 4000에 6016이에요. 말도 안 되게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음, 자 이미지 사이즈에서 얘를 뭘로 픽셀로 바꾸고요. 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얘를 400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오케이.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오토매틱으로 할게요. 그리고 오케이. 예. 자, 컨트롤 1 100%죠. 뭐 다 날라가 버렸네요. 네. 다시 해야 되나요? 자, 그냥 이 상태에서 네, 다 날라갔네요. 네. 안타깝죠. 다시 해야 되겠네요. 확인 안 한 저의 죄입니다. 그죠? 예. 우리 그런 이제 앞으로 실수하지 말도록 하자고요. 자, 마그네틱 얘를 하고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 이동할 수 있죠. 자, 이거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단 대충 지나간 다음에 연습하는 겁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이렇게 따라가죠. 나머지 다듬어야 되겠죠. 아까처럼 뺄 건 빼고 여긴 좀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라스트 자, 여기 더 하려면 얘 눌러야죠. 확인 잘하라고 했으면 더 하는 건 얘 누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얘는 빼야 되잖아요. 그죠? 가지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자, 조금 더 다듬는 것은 여러분 연습을 여기도 마무리가 좀 잘 좀 안타깝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컨트롤 C 하기 전에 굉장히 약간 좀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 내가 얘를 셀렉트에 모디파이에 얘를 페더 그래서 1픽셀을 딱 주고요. 자, 컨트롤 C 주고요. 에페트가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그죠? 자, 이렇게 있죠? 자, 컨트롤 플러스 또는 컨트롤 1을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조금 뭐 나오겠네요. 그것도 좀 자연스럽게 나왔나요? 사실은 꼼꼼히 따지면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되게 많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죠? 예. 그래서 합성한 거는 티가 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합성해도 사실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요. 픽셀과 픽셀이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픽셀 경계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될 때 자연스러운 합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여기까지 한번 더 넘어가고요. 자, 파일 오픈해서 뭘 할 거냐면요. 여기에 마술봉. 우리 금방 썼던 부분이 있죠. 그죠? 네, 마술봉. 얘가 마술봉이죠. 자, 우리가 마술봉을 쓸 때는요. 경계가 뚜렷하고
단색상, 색상이 한 가지 계열일 때 쓰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추가되는 거잖아요. 놓고 추가. 그럼 끝나죠. 근데 만약 얘를 선택했다면, 자, 얘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술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영역을 선택할 때에 잘 색상의 구분이 명확한 것들. 색상이 명확하지만 얘와 얘를 할 때 얘와 얘를 다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눌러서 얘, 또 얘. 자, 이렇게 쫓아가면서 계속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마술봉을 할 때는 여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쪽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또 뭐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퀵 셀렉션 툴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누르고 이렇게. 그죠? 여기는 좀 줄여서, 자, 크기를 줄이는 건 어떻게 해요? 예, 열린 대괄호를 누르면 줄어들죠. 여기 이렇게 조금만 지나가는. 자, 이렇게. 얘를 이렇게. 빼야 되겠네요. 컨트롤 플러스. 자, 얘 눌러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도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그래도, 예, 영역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좀 더 다시 다음 주에 월요일날 이 부분을 좀 하고, 이 부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요걸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진행해 하도록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걸 한국어로 설명하기 너무 많으니까, 그죠? 요거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조금 시간이라도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